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뜨겁게 달아올랐고 온몸이 전율했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던 적. 혼자일 때도 그렇지만 더 끔찍한 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그 소중한 순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박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7세, 전기기술자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셨죠. 혜진 선생, 몸은 반응하는데 막상 끝이 없어요. 아내도 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라서 서로 대화도 피하게 돼요. 라며 울먹이셨습니다. 그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자존심도 무너지고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립니다. 스킨십 한번 잘못해도 상처가 되고 결국 서로 멀어지게 되죠. 그 순간 스스로도 당황하고 아내의 눈빛이 잊히질 않으셨죠. 한순간에 분위기는 식어버리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끝난 걸까? 정말 남자 구실 못하는 걸까? 혹시 전립선이 망가진 건 아닐까? 그런데 이건 단순히 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자 아직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마르듯 비어버린 오르가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루기 시작한다면 전객 없이도 깊은 쾌감과 만족을 되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아내와의 따뜻한 관계까지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솔직한 이유와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박영수 씨처럼 혹은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부디 이 영상 아래에 1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저와 아내분들께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께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다시 설레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는 얼마 전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정환 씨, 올해 70세, 평생 산업기계 수리공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굵은 팔뚝과 늘 기름 묻은 손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주변 사람들 누구보다 활력 넘치고 부지런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평범했던 부부 생활 도중 갑자기 멈춰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분명히 오르가슴을 느꼈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요. 그날 이후 정환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드는 버릇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도 꺼려지고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정환 씨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남성분들 중 무려 3명 중 1명이 마른 사정, 즉 드라이 오르가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뜨겁게 반응하고 쾌감도 분명히 느끼는데 마지막 순간 전객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사귀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결코 이상하거나 끝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완전히 되돌릴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 관계는 멀어지고 작은 스킨십조차 상처로 남게 되며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마저 점점 끊기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정신적인 거리감이 몸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마른 사정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이자 당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성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새로운 시도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정환 씨, 올해 70세, 평생 산업기계 수리공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굵은 팔뚝과 늘 기름 묻은 손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주변 사람들 누구보다 활력 넘치고 부지런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평범했던 부부 생활 도중 갑자기 멈춰가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분명히 오르가슴을 느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요. 그날 이후 정환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드는 버릇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도 꺼려지고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정환 씨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남성분들 중 무려 3명 중 1명이 마른 사정, 즉 드라이 오르가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뜨겁게 반응하고 쾌감도 분명히 느끼는데 마지막 순간 정객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사귀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결코 이상하거나 끝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완전히 되돌릴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 관계는 멀어지고 작은 스킨십조차 상처로 남게 되며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마저 점점 끊기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정신적인 거리감이 몸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마른 사정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이자 당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성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새로운 시도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하나하나 답을 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꼭 알아야 할 건 지금 당신 몸이 보내고 있는 이 변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멀쩡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이건 단순히 피곤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말없이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들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최명호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5세,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지내고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은 반응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괜히 아내 눈치만 보게 되고 혼자 괜히 초라해져요. 그 눈빛에 담긴 서글픔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전립선과 고환입니다. 이 두 기관이야말로 우리 남성의 정객 대부분을 만들고 사정 직전에 그 액체를 힘있게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관들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를 넘으면 전립선의 탄력이 떨어지고 고환은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팽팽함을 잃어갑니다. 그 결과 정객 생성량이 줄고 사정할 때 밀어내는 압력이 약해져 결국 마른 오르가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정객 생성, 사정 시점, 오르가슴의 강도까지 이끌어내는 엔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로 매년 1% 이상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성기능을 움직이는 연료가 점점 바닥나고 있는 셈이죠.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혈액순환입니다. 사정을 하려면 음경과 골반 주변으로 강한 혈류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동맥은 단단해지고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좁아져 혈류가 약해집니다. 결국 뇌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몸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경 반응 속도의 저하입니다. 사정은 매우 미세한 신경 신호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신경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미 한껏 고조돼 있는데 몸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아주 은밀하고도 확실한 변화들입니다. 그러니 절대 겁먹거나 나는 끝났다며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을 넘어서 이 변화를 되돌리고 몸을 다시 깨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호 씨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에 1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용기 있는 한 글자가 당신뿐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얼마 전 윤재호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8세, 평생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언제나 단단한 손, 기름 묻은 작업복이 트레이드마크였던 분인데 최근 얼굴빛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반응은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괜히 안에 얼굴도 못 쳐다보겠고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나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관계 횟수도 줄고 자연스러운 일로 넘기시려 하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히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정확하고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객은 단순히 관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몸의 정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정자, 염증, 각종 노폐물과 세균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배출이 멈춘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안에서는 점차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서서히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며 결국 전립선염이나 정관, 고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염증이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이 전립선 조직은 서서히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객이 나오지 않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신감은 무너지고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흔들립니다.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작은 스킨십조차 꺼리게 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져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로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염증과 독소가 온몸을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뇌까지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자위를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골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약해지고 신경 반응도 점점 둔해집니다. 결국 성기능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릴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변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잘 안 되면 자위를 할 때 자꾸 더 세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점점 더 센 자극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 가벼운 스킨십이나 부드러운 터치에는 아무런 느낌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몸이 점점 느끼는 법을 잊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도 안 나왔네. 더 세게 해보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죠. 이렇게 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쾌감 신호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또 하나의 적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무조건 사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모든 과정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몸은 더 긴장하고 숨은 거칠어지며 결국 쾌감은 오기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쾌감은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여유롭게 감각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되살아납니다. 만약 지금까지 결과만 쫓아왔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몸과 감각을 되살리는 건강 루틴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감각이 둔해졌다고 느껴질수록 더 자극을 주려 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천천히 만지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성기를 만지지 마시고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회음부 주변을 손끝으로 가볍게 쓰다듬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전이가 아닙니다. 감각의 회로를 다시 잇는 정비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풀리고 신경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입니다. 자극을 주기 전 천천히 깊은 호흡을 10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골반이 부드럽게 열리는 걸 느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고 사정 반사를 막고 있던 불필요한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혈류 자극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에 대보세요. 뜨겁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신경 반응이 깨어납니다.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각은 되살아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쾌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되찾기 위한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당신의 몸 리듬에 딱 맞는 방법들이죠. 지금까지 무심히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독을 빼내고 몸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단순히 손끝의 터치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몸 전체의 시스템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식습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전객 생성의 핵심 미네랄이자 부족하면 성욕도 떨어지고 사정 능력도 약해집니다. 굴, 미역, 단호박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한을 두유 한 컵, 그리고 미역을 곁들인다면 하루 권장 아연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조합이 몸 안에서 만드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이건 혈관을 넓혀주고 성기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주는 아미노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약해지는데 아르기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죠. 삶은 닭가슴살 반쪽, 두부 반모, 그리고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이건 소화에 부담도 적고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안전한 식단입니다. 마지막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애가 성기능과 직결되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아몬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를 넣은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가볍고 소화도 잘 되며 드시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쾌해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약이 아니더라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루에 2번, 식사만 조금 바꿔도 당신의 쾌감은 이미 식탁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깨어나고 식습관이 바뀌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몸의 엔진 같은 호르몬을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을 넘어서 사정 능력, 쾌감의 깊이, 심지어 남자의 자신감까지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면서 많은 남성들의 성기능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김성도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6세,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늘 깔끔하고 신중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혜진 선생,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신감도 사라지고 아내 얼굴 보기도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씨, 몸은 절대 그냥 늙어버리지 않아요.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테스토스테론은 약을 쓰지 않고도 되살릴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일상 속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밤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6시간 이상 깊이 자는 것, 특히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꺼두고 방 안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전객량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아침에 단 10분이라도 밖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낮음을 인식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 스위치를 켭니다. 특히 가볍게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하체 운동을 병행하면 골반 주변 혈류가 확실히 살아나면서 성기능 개선 효과가 바로 연결됩니다. 성도 씨 역시 처음엔 햇빛만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웃으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15분 정도 걸으며 몸을 풀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요즘 몸이 다시 반응해요. 아내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조금만 환경을 바꿔줘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하니까요. 만약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다음 3가지 습관을 추가하신다면 그 효과는 2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바닥에 앉아보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발바닥을 마주 잡고 양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벌려보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바닥에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범위까지만 넓히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을 내쉬면서 회음부 쪽이 살짝 늘어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음경과 항문 사이, 즉 회음부가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전립선과 사정에 관여하는 신경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볍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루에 3번, 30초씩만 해도 골반 주변 혈류가 살아나고 사정 반사 신경이 점점 민감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풀리면서 아랫배가 한결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얼마 전 박철수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69세, 평생 양복재단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셨죠. 손끝이 섬세하고 꼼꼼하신 분인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서 운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 골반이 훨씬 시원해지고 몸이 좀 가벼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정말 환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 이완 운동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양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그 다음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을 뒤로 살짝 당깁니다. 이 동작을 앞으로 뒤로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 힘이 아니라 골반만 살짝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골반으로 미세한 파도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 안에서 흥분과 이완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혈류순환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해보시고는 선생님, 골반 주변이 따뜻해지고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몸 안에 막혀있던 길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습관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감각을 되찾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약이나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성기능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하루 10분, 그 짧은 습관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쾌감의 질은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사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쾌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오로지 몸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쾌감의 출발점은 성기가 아닙니다. 바로 뇌입니다. 우리가 자극을 느낄 때 그 자극이 곧바로 쾌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피부나 신경 말단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신호가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가 쾌감인지, 불쾌감인지, 무감각인지를 구분하고 해석합니다. 즉, 쾌감이라는 건 단순히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감정인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손길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짜릿한데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심지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뇌의 해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쾌감을 해석하는 신경회로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 속의 쾌감 회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자극이 약해지거나 혹은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뇌가 쾌감 신호를 차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자극을 받지만 뇌가 이건 의미 없어라며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회로는 절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아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얼마든지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섬세하게 몸의 반응을 살피고 결과가 아닌 감각 그 자체에 집중하면 뇌는 다시 쾌감을 해석하고 신경 반응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쾌감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사실을요. 전객이 줄거나 사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생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저 몸의 작동 방식이 조금 바뀐 것뿐입니다. 쾌감의 본질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자는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숫자, 눈에 보이는 결과, 혹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속의 느낌과 연결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따뜻한 천, 그리고 다시 자신을 믿게 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삶의 힘이고 관계를 지켜주는 에너지입니다. 얼마 전 정인수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71세,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죠. 늘 조용하고 신중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진 선생, 나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빛났는지 모릅니다. 그분처럼 당신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정직하고 마음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음부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골반을 이완시키며 그리고 아연, 아르기닌,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으로 몸에 영양을 채우며 햇볕을 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약 없이도 몸과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저는 그 용기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제 이야기와 나누어 주신 것,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신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김혜진은 언제나 당신의 100세 인생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해찬 희망과 활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